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죠. 경제방송 중 딱 하나뿐인 코너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되네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골드만삭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이름일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골드만삭스 정확히 한번 짚고 가죠. 그냥 엄청 유명한 은행이죠. 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도 있고요. 네. 명성도 높은 최대의 투자은행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 투자은행 관련된 거죠. 투자관리, 기타 금융서비스, 상장, M&A까지요. 웬만한 거 안 하는 게 없는 세계 최고의 명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설립은 1869년입니다. 140년인데 정말 오래됐네요. 이거 갖고 오래됐다고 하면 듣는 미국 사람도 서운한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라이나 생명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나 보험은 이제 미국 모회사는 시그나인데요. 또 시그나의 모회사가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알기에 생긴 게 1790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80년, 200년, 30년? 그 네. 정도 된다는 거 엄청난 미국의 업력이 많은 거고요. 네. 다시 골드만삭스 보면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우리가 8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은행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이 아직도 취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다 보니까요. 네네. 사실 골드만삭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제가 이건 진짜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사는 교포가 있는데 미국 가서 이제 처음에 좀 약간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골드만삭스에 들어갔거든요. 네. 어디 가나 골드만삭스 우리 아들 들어갔다 자랑하면서요. 그때 입사했을 때 그 지역에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주말에 파티. 엄청 큰 파티였어요. 우리 아들 골드만삭스 들어갔다고. 그 정도로 일단 명성 있는 회사인 네. 건 분명하겠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영화 드라마 보면 골드만삭스에 대한 코멘트 엄청 많이 합니다. 잘난치 않은 뭐다 돈 많이 받는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음모론 많이 있잖아요. 미국 네. 월가 관련 음모론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재무장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은행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때, 부시 대통령 때 다 골드만삭스 네. 출신이 재무장관이 됐었죠. 그래서 재무장관을 사관학교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골드만삭스가 엄청 유명한 은행이에요. 이 돈도 좀 많이 받습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연봉이 엄청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네. 평균 제가 딱 말씀드리면 1년 차를 비교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거 계실 때 1년 차 애널리스트 있죠. 네. 1년 차 애널리스트가 평균 임금이 8만 5천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9,500만 원 정도. 9,500만 예. 원. 이게 절대 또 많은 규모가 아닙니다. 네. 미국에서 웬만한 아이비들이요. 초봉이 한 12만 불에서 13만 불 되는데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근데 왜 적은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들어가냐면 골드만삭스의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제가 첫 직장, 대한민국에서 첫 직장 다닐 때 상관이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그냥 골드만삭스 퇴임하셨어도 지갑 이런 거 문양들 갖고 딱 엄청 자랑했던 거 아직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정도 골드만삭스는 유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년차 연봉 평균 8만 5천 달러인데 실제로 보면 각종 컴페니 보상 네. 보너스도 있고 보상이 있고요. 처음에 사이닝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4만 불 정도 내요. 그러니까 한 1억 우리나라 돈으로 5천. 1년차 애널리스트가 1억 6천? 네, 그 정도가 평균인데요. 그것도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오늘 골드만삭스를 꺼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야기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그놈의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비중의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바꿨다는데 거기에 있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기업 실적 개선이 기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주요 수출 시장, 이건 당연히 미국이랑 중국이 되겠는데요.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두세 가지 요인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비중 확대, 그리고 여전히 비중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대만, 네. 그리고 비중을 축소한 나라는 원자재 수출이 많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비중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딱 던져줬는데 아무리 골드만이어도 골드만 혼자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비중을 늘리려면 여러 의견들이 모여야 되는데요. 네. 이 골드만삭스 외 외국계 은행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박민희 오늘 상당히 딴지를 거는 분위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하나만 해도 먹어줘야 되는데 네. 딴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하면 어디겠어요? 스위스. 네,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딱 제목에 정했어요. 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 국가가 제일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인데 네. 제목이 한국을 딱 집어넣었어요.
한국이 뭐 최고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에 관련된 것의 주식 상승률이 다른 여타주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크레딧 스위스 하나로만은 저의 관문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양하게 더 들어보고 싶어요. 노무라 증권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BNP 파리바부터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유로화 약세로 일부 수출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달러 강세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고 있고요. 네. 노무라 증권이나 모건스탠은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하던 사람이 매매로 들어오면서 좀 거래시장이 좀 훈풍을 불면서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주장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들은 노무라나 모건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의견들을 취합해 본다면 뭐 증권도 증권이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매수하기 전에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집니까? 오늘 3월 말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3월 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공개를 안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어떤 주식을 많이 샀냐면 제일 많이 산 게 SK하이닉스 샀고요. 네. 현대차,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현대백화점까지 많이 샀고요. 특히 현대백화점도 요즘 주가가 좋은데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컴투스, 내추럴엔더텍은 백수 아시죠? 그렇죠. 저도 쓰셨어요? 선물 몇 번 했었어요. 어머님? 네. 그러니까 아주 젊으시니까 드시고. 그러니까 내추럴엔더텍 이런 거, 실리코넉스, CGN에 뭐 워낙 위원님 제가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셨죠.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주식이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이 되네요. 근데 또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위원님 10종목을 얘기하시면 청춘인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네. 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로 좀 줄여주십시오. 요즘은 청춘이 상당히 나이가 좀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네. 뭐 여러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했던 주식을 대형주가 삼성전자, 우선주나 하반기주로 갈수록 관심이었던 게 삼성 SDI인데요. 이거 삼성 가운데 SDI 들어가 딱 있네요. 대여섯 번째 많이 네네. 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 SDI가 여전히 관심이 있겠고요. 포인트는 역시 전기차가 아직은 우리나라 별로 안 보이지만 네. 지금 미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주유소보다요. 전체 일본 나라의 주유소보다 오히려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한 2,000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개 정도가 주유소인데요. 충전기, 고속 전처리랑 저속 충전 합해서 네.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전기차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에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이야기 해보면서요. 그들이 어제 한국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 짚었고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관심 가질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관심주는 삼성 SDI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